안녕하세요. 애보국수TV입니다. 오늘은 현대해고 정주영 회장에 대해 인상 깊었던 7가지 순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위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당시의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경부고속도로 작업의 진행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 사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부가 난공사라고 하는데 라고 얘기를 건네는 순간 말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라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정주영 회장이 졸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 말하지 않고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이후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 정 회장이 놀라면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러곤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요. 내가 미안하오. 고단할 텐데 좀 더 자다 깨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답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주영 회장도 현장에서 졸고 있는 직원을 봤을 때 피곤하지? 고생이 많네라며 오히려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 회장은 아도서비스라는 정비 공장을 통해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했던 적도 있는데요. 이때 한 공원이 기름투성인 손을 씻기 위해 신호로 불을 지펴 물을 데우다가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불은 점차 번지면서 공장과 정비 왔던 차들이 싹다 불에 타면서 재산을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빚이 생기는 순간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정 회장은 오히려 저 공장 낡아서 원래 헐어버리려고 했는데 철겁이 굳었네. 자, 기운 차리게. 그 돈으로 막걸리나 한잔하지 라고 대답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6위입니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정주영 회장을 급히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동의 국가들이 석유로 번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돈으로 여러 인프라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더운 날씨로 인해 어느 나라도 가려고 하지 않소. 라고 하였고 이에 정 회장은 당장 확인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돌아와서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다. 중동은 이 세상에서 제일 건설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라고 하였고 이에 박 대통령이 이해가 가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으니 매일 공사를 할 수 있고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고 물은 어디서든 실어오면 됩니다. 이에 박 대통령이 50도나 되는 더위는 어떻게 한단 말이요? 라고 물었고 이에 정 회장은 천막을 치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서 일하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도와주라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5위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특히 스포츠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1988년 올림픽의 개최 도시를 정하기 전 후보는 우리나라의 서울과 일본의 나고야가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주최하는 곳이나 IOC의 위원들에게 비싼 시계를 나눠주었던 것에 반해 정주영 회장은 그들이 머무는 숙소에 꽃바구니만을 두고 홍보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일본 측에서 또한 나고야가 선정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IOC 위원들이 성의를 생각해서였는지 52대 27로 서울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축구와 씨름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K리그 출범 당시에는 이후에 울산 현대가 되는 현대호랑이 축구단을 만들었고 씨름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4위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어린 시절 그는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였는데요. 그가 머물던 노동자 합숙소는 빈대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정 회장은 빈대에 물리지 않기 위해 탁자 위에서 잠을 잤는데요. 그러나 탁자 위까지 올라와서 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탁자 다리 4개를 각각 물이 담긴 양재기에다가 담가놔서 빈대가 탁자 다리 위로 올라오려고 하다 익사시키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빈대는 천장으로 올라가 목표물에 떨어져 물어뜯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하찮은 빈대라도 장애물을 뛰어넘으려 노력하는데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면 무엇이든 못하랴
라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3위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 시절 막노동, 공장일 등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쌀가게인 경일상회를 차리고 이후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세웠고 건설 회사인 현대토건설을 차리는 등 다양한 분야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정 회장은 정치에도 도전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까지 당선되었고 이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지만 400만 표 정도를 받아 3위로 낙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야망가의 기질을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두 닦기를 하는 소년들에게 자신의 꿈은 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세상지리에 어두운 소년들조차 우리나라가 큰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말하고 정 회장이 떠날 때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아예 자동차도 국산으로 만든다고 하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2위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시기와 맞물려 그의 경제 성장을 보좌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먼저 조선소 건설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영국은행에 갔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돈을 대출하려 할 때 한 선박회사 사장이 입김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정 회장은 그에게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300년은 먼저 거북선이라는 철갑선을 만들었어. 우리는 단지 세국정책 때문에 산업화가 늦은 것이지 잠재력은 그대로요. 라고 말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이를 통해 가난한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중동에서의 공사를 따냈으며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까지 이루어내게 됩니다. 1위입니다. 정주영 회장을 떠올리면 명언 2개가 떠오르실 겁니다. 기바 해보긴 해봤어. 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입니다. 이바 해보긴 해봤어 라는 말은 자수성가하여 회장의 자리에 올라온 정 회장의 특징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말인데요. 주변인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마다 말버릇처럼 하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의 포기를 모르는 도전 정신을 잘 나타내는 듯 싶습니다. 또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그에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은 없다라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던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자리를 떠날 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오며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의 도전 정신이 참 멋있고 남자답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인물들의 인상 깊었던 7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에서 다른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